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의 한 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자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데요. 화요일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난주 금요일 방송 보셨습니까? 어떤 방송? 저희 신의 한 수요. 못 봤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서 네. 가장 견제되는 이 신의 한 수 매니저로 김민성 매니저님을 꼽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네.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수익률을 살짝 보고 왔는데 네. 저를 2번 죽이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오늘 수익률 현황을 또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어떤 모습인지 바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네, 김민성 매니저 8.98% 올라와 있고요. 박철순 매니저 20.43%까지 올라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14.34%고요. 이화진 전문가 47.7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종목이 2개입니다. 이제 네. 종목이 하나 더 있었으면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화진 전문가님께서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하셨다. 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하신 만큼 좋은 결과 끝까지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막판 뒤집기 좀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그리드 위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짚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리드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여전히 좀 전력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하면서 많은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방으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는 구간도 아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바닥 찍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구간은 충분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꼭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도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 그래도 하방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ESS 모멘텀 쭉 기대해 볼 수 있다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마지막 끝까지 수익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마지막 대결 잘 날 수 있는 종목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AI 전문가 신의 한 수 종목 어떤 종목 꼽아줬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의 한 수 종목은 조금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노머스, 상광밴드입니다. 네, 3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노머스, 성광밴드인데요. 뭔가 극과 극 매매 전략인가 싶기도 한데 파격적이에요. 네, 3가지 맞습니다.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계속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도 있고 네.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조용한 종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 중에 네가 알아서 잘 뽑아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지선다를 줬으니까 수익 잘 내봐 좀 응원하는 것 같은데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시죠. 현재 주가가 상장 이래 가장 최저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AMPC 혜택 축소는 좀 어느 정도 크게 축소되진 않았는데 보조금 자체가 시기가 많이 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내렸다고 사기엔 업황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네. 교체 수요도 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캐즘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올해부터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전문가님께서 제 무료 방송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2차 전지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 근접하게 있고 여기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시작이 되는 시작점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측면에서 계속해서 강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심리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바닥은 다가오고 있지만
매수 타점이 지금일까는 아직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항상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되려면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선 실적까지 찍히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2차 전지 업황 어느 정도 바닥은 보여지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는 주가 좀 달라진 모습이 체크되어야 앞으로 담을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리드위즈도 그렇고 ESS 쪽 보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도 ESS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봤을 때 매력도는 어떨까요? 네, ESS는 지금 정부에서도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성장 모멘텀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2차 전지 수요도 교체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플러스로 ESS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모멘텀 자체가 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상징적인 역할이죠. 근데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종목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인 거는 맞는데 투자 가치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로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약간 아쉬운 종목이지 않을까 너무 무겁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가벼운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LG에너지솔루션의 총평은 무겁다로 좀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노머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정말 극과 극의 주가죠. 현재 최고가 부근을 달리고 있습니다. 엔터테크 기업인데요. 1분기 호실적도 있었고 중국 쪽으로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점이지만 그래도 바라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뭐 여기서 포모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상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쏟아지는 차익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세가 급하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전략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오늘 또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규 진입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엔터 사업에 대한 활황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연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굿즈 판매라든지 MD 수익도 계속해서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K컬처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노머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과연 그거를 깨트릴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드라마틱한 뭔가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모멘텀들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살짝 부담스럽다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 엔터사들도 잘 가지만 플랫폼 기업들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머스도 있고 디어유, YG 플러스 등 많은데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은 이제 가슴으로는 YG 플러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블랙핑크가 또 신곡이 나온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볼 때는 그래도 디어유입니다. 디어유가 이제 좋은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머스도 그렇고 YG 플러스도 그렇고 이 플랫폼에 대한 사업 모멘텀이 좀 커지기 위해서는 지금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게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중국 시장을 어떻게 좀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노머스도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계 매출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 기대감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랑 같이 협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모멘텀이 중국에 대한 매출까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커다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바닥권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던 종목인데 신고가 영역으로 이미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저는 충분히 중국계에 대한 모멘텀이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고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도 남아 있는 게 디어유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는 디어유, 가슴으로는 YG 플러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은 모두 유효하지만 숫자가 벌써 찍히고 있는 디어유 쪽을 바라본다 이야기 주셨고요. YG 플러스는 소문난 블링크이기 때문에 팬심으로 접근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머스에 대한 이야기도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광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용 피팅 업체인데 요즘 또 뜨고 있는 그런 섹터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느 섹터로 묶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팅 밸브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발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테마죠. 이제 원전도 껴있을 수가 있고 발전에 대한 모멘텀도 껴있을 수도 있고 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터빈이라든지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게 또 조선 기자재로도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 계속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이게 이제 주가 향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발전 여러 가지로 많이 묶여 있으니까 앞으로 또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원전주로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이제 원전도 부품 쪽으로 수급 이동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기자재도 이제 발전 플랜트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발전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대부분 이제 밴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사업이 가장 주된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원전을 많이 짓고 발전소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성강밴드는 같이 모멘텀을 형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원전에 대한 기대는 계속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재생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뭐 풍력 발전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양 발전소 아니면은 태양광 이런 거를 계속해서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속도전이 붙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가스터빈이라든지 원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발전은 많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결국에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은 신재생이지만 조금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대규모 발전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인프라는 꺾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전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까지 살펴보면서 성광밴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노머스를 뺀다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실까 좀 고민이 됩니다. 세 중에서는 있으신가요? 네, 사실 고민되시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끝나고 보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서 네. 변함없이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반전 없이 성광밴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I 전문가와 함께 협업해서 성광밴드를 꼽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나눠봤지만 더 많은 모멘텀들 있을 텐데요.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온 고압에 대한 피팅 밸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스터빈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 플랜트에 대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피팅 밸브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성광밴드가 주요 고객사들이 굉장히 또 탄탄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터빈의 피팅 밸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력 발전이라든지 가스터빈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화력 발전은 사실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수주를 사우디에서 3,400억 가량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피팅 밸브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는 성광밴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실적 수혜를 끌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조선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랜트 사업에 대한 매출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68%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광밴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플랜트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선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플랜트에 대한 사업으로 가장 커다란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계속 플랜트 사업에 집중을 해주고 계신데요. 조선 쪽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가 초청도 받고 한데 이쪽으로의 수혜는 크게 못 볼까요?
네, 일단은 조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갑자기 성강밴드가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끌고 가기에는 네. 이제 막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 조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성강밴드를 투자를 하기에는 네. 좀 종목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성강밴드 주주분들은 조금 서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아쉬움이 없지. 네. 조선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성강밴드를 투자하기에는 뭐 잘 가는 종목들만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조선이 잘 가면 다른 종목들은 수급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전이라든지 플랜트에 대한 수급이 빠지면서 조선주만 갔을 때 차별화가 되는 느낌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또 패닉셀이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명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팅 업체다 해서 LNG로 좀 기대감을 가져봤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어떤 목표 주가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그냥 간결하게 전 고점 딱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32,500원.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강한 시세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1차 목표가로는 32,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박스권 하단 부근인 33,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32,500원, 손절 가격 23,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 성광밴드로 이 수익률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시황센터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대중제재에 따른 반사수혜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강하게 급등하면서 8% 넘는 상승 흐름 확인이 됩니다. 오늘 5시가량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선박 수리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규모가 3,4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혀졌는데요. 한 달 전에 수주를 따는 데 이어서 연이어 호재가 나온 겁니다. 이에 오늘장 주가도 강하게 반응해준 모습이고 3%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제약주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뮤논시아도 급등세 시연해줬고 다음으로 ABL 바이오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는데요. 지난달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 금액을 수령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규모가 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매수세 몰려들었고요. 22% 넘는 오름세 시연해줬습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그룹도 보겠습니다. 하나그룹이 캐나다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한 탄력 받아갔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최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그곳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런 뉴스의 주가도 반응해준 모습 확인되고요. 6%대 오름세로 종가 시연해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티스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3.59% 오름세 시연해줬고요. 다음으로 현대 로템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네, 현대 로템인데 중가가 1년 사이에 4배가량 뛰면서 사상 최고가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방산이 관세 무풍지대로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증권가에서 주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인 기반에서 투심도 몰려든 모습이고 오늘장에서 3.59% 올라와 줬습니다. 또 다음으로 앞서 전해드린 이슈로 인해서 한화도 두 자릿수 강세 마감했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전력은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3%대 약세 연출해줬고 엑스게이트까지 1%대 오름세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특징주 움직임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도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챙겨보시죠.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었고요. 52주 신고가까지 또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기자재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 기자재 쪽 모멘텀 말고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나요? 네,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삼성중공업을 좀 끌고 가는 요소가 됐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내용이 삼성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인적 분할 내용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지금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19조 가량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19조를 삼성물산이 가져갈 것이냐, 삼성전자가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삼성전자는 19조에 대한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전반적인 계열사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껴있게 되기 시작을 했던 게 새로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게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이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삼성생명한테 넘길 가능성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 2조 가량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갑작스럽게 19조를 사용하기엔 부담스럽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2조 물량을 삼성생명에 넘어가게 된다, 블록 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금을 조금 아끼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장기적인 보유를 할 수 있는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각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고 좀 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계열사 중에서도 좀 삼성중공업이 힘 있는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조선 기자재에 대한 모멘텀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개별 이슈로는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시장에 반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조선 기자재 흐름으로만 잘 간 게 아니라 삼성에 대한 모멘텀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신고가 터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볼 텐데요. 조선은 너무나도 또 이제 귀에 딱지가 듣게 더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보다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뭐 지금 당장은 팔 이유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면 그러면 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 네.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간은 조선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계속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배에 대한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3년 뒤에 찍히는 수주 물량이 꽉 차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수주는 꽉 차 있지만 찍을 수 있는 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이 올 수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 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수치가 임계점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2차 전지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력이 더 둔화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되기 시작을 한다. 수주 잔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년도보다 상승률이 조금 더뎌졌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2차 전지처럼 이제 조정이 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선이 지금은 계속 좋지만 영원히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셔야 수익을 최대한 땡길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리스크는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된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피크아웃은 꼭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도 이어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 MRO 시장처럼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수주가 꽉 차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만들 수가 있는 게 MRO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올해 또 선박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우려감이 사실 없어지면서 내후년까지도 더 모멘텀이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거는 미지수고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반기까지 MRO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이슈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의 협업 기대감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러브콜 MRO 쪽으로도 계속 진행될지 함께 챙겨보시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는 바이오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좀 견인했던 종목이죠. 오늘 역시나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기술 이전했던 계약금을 수령했다라면서 오늘 크게 올랐어요.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이 더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상승세 더 이어질까요?
네, 뭐 차트 보면은 상승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신규 진입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방송에서 키우면서 안 쓰는데 넥스트레이드 안 나와서 근데 누가 자꾸 이렇게 낙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건 아닌데 지울 줄을 몰라서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상방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영역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세가 갑작스럽게 언제 무너질지 그리고 갑자기 언제 세론이 이어질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ABL 바이오 추가적으로 모멘텀 굉장히 좋고요. 추가적인 마일스톤을 제대로 수령해서 추가적인 움직임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최대 수령 금액이 3조가 넘어간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4조 조금 안 되는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로열티에 대한 모멘텀 지금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나서 세론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지만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이거를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리스크를 갖고 시작을 한다는 걸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저는 ABL 바이오를 놓치신 분들은 다른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있지만 뚜렷하게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럼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아스코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많이 오르는데 참가 기업이나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마침 또 있습니다. 오늘 또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아스코 종목을 쭉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뮤온시아라는 종목을 좀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좀 어지간하면 잘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를 이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 아스코를 참여하느냐 그리고 아스코에서 어떠한 발표를 하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성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뮤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2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뮤온시아는 상장하기 전에 임상 1상 A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임상 1상 B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떠 있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바닥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종목을 주목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으로는 저는 오히려 이뮤온시아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코에서 좀 주목해볼 종목이라면 이뮤온시아 함께 챙겨보시죠.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했지만 모멘텀 너무나도 많거든요. 목표 주가 38,000원까지 상향 조정됐는데 현실적인 가격인가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볼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은 뭐 당연히 비현실적일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한국전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전기 소모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원전을 많이 짓고 발전소를 늘리면서 그럼에도 부족한 전기 대란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ESS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한국전력이 판매할 수 있는 전기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한국전력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전기를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사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전력을 판매하는 기업 발전을 하는 기업, 이 기업이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48,000원뿐만 아니라 5만 원, 6만 원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여유 있게 투자 방향성 잡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원전도 그렇고 또 전기요금 인상이다 굉장히 기대감 많은데요. 목표 주가 38,000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인사이트 함께 가져가 보시죠.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도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네. 아스코 관련된 모멘텀, 아스코를 참여하는 기업들 쭉 나열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밴드 오셔가지고 자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시 반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 있는 기업들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녹화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오셔서 무료 방송도 실시간 놓치지 마시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함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아스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 적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